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에요. 에요. 원래 그 박지훈 변호사가 계실 때는 선을 했을 때는 에요! 이렇게 3류가 없었는데 너무 고퀄됐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호응에 힘입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새끝남 정말 미남 모셨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처음 보시는 분은 편집장님이라고 그 무슨 편집장님이 막 이름까지 소개해 주시죠. 주성철 편집장님이시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다 부르는 거는 왠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성철 씨 이렇게 그냥 오빠라고 해. 오빠라고 해. 그냥 오빠 한번 믿어봐. 어? 누나인데 제가 누나. 그래요? 누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얼핏 들었는데 그렇지만 오빠라고 부를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지 좀 꽤 돼서 편집장님이랑 부르시면 되게 좀 민망하고요. 그냥 평론가, 평론가님 혹은 주기자. 주기자? 뭘 죽여? 그게 좀 더 편합니다. 그 기자님도 괜찮다. 이게 주 씨는 이렇게 뭘 붙여도 좀 다 이상해가지고요. 평론가님 그냥. 네네네. 그 오늘은 두 분 다 이제 영화계에서 영화 전공하셨대요. 그거 혹시 들으셨나요? 영화를 잘 알고 전공하셨었고 또 영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스텝으로도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신상옥 감독 마지막 조연출이었죠. 우리 왜 요즘에 감독하면 일단은 깐느박 있고요. 아카데미 봉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두 감독 이전에 거정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신상옥 감독과 김기혁 감독님. 네. 저도 이제 신상옥 감독님 밑에서 연출부 생활하는 거 10년 했지만 아마 김기영 감독님이 원탑이 아니까. 김기영 감독이 그 한여 만드신 네. 분이에요. 한여 충여 시리즈. 그러니까 그렇죠. 여시리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보통 그 한국 영화였던 첫 번째 전성기 얘기할 때 이제 60년대 세 감독님, 그러니까 김기영, 신상옥 그리고 유현목 감독님. 외발탄을 유현목 만든 감독님. 그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일단 나이가 좀 제일 많으시고. 김기영 감독님이요. 예. 그리고 네. 그 보면 이제 한국 영상자료원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한국 영화사 최고의 걸작을 꼽는 그런 그 설문조사를 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부터 주로 그 유현목 감독님의 오발탄이 1위로 꼽히는 적이 되게 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정도부터는 김기영 감독님의 한여가 한국 영화사 최고 걸작 1위로 계속 거의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한여가 리메이크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여라고 하는 작품이 좀 현대 영화의 어떤 경향하고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어떤 일간지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한여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면서 이 영화가 스토리 운반에 길을 쓰지 않고 인간의 심리에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러니까 스토리 운반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기도 한데요.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미학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더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쇼킹할 컬트 영화, 뭐 한국의 히치콕 감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작품성이 있는 작품을 만든 반면에 신상옥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게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상업 영화 쪽을 주로 하셨어요. 뭐 영화니까요. 그렇죠. 대중적인 어느 게 뭐 더 이야기도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네. 일단 뭐 영화를 예술 매체로 봤을 때는 이 김기영 감독님이 거의 원탑이시죠. 그러면 오늘 각 두 분에 대해서 감독님에 대해서 저는 듣는 걸로 하고요. 그 김에 우리 주 기자님께서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니 저희한테 사인해가지고 오늘 주셨는데 갖고 올 걸 그 이게 책. 일단 있어 보여요. 오.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그 노르웨이 숲 그 상실의 시대 하나씩 딱 끼고 다니면 무라카미 있어 보이는 하루키죠? 거 지하철에서. 네. 표지만 기억나는 무라카미 그러니까 하루키. 예. 이거 있어 보인다니까. 너무 있네.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이 정말 알차요. 너무 있어 보인다. 두 권 다. 어떡할 걸? 어쩔 진짜 작가 닮아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도 김기영 감독님에 대해서 네. 좀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에 대해서 따로 좀 언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박찬욱, 봉준호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한국 영화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두 감독의 영화에서 김기영 감독님의 어떤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박찬욱, 봉준호 이 두 분이 김기영 감독님 얘기를 워낙 많이 해서 많은 그 최근의 시네필들이 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진짜로 김기영 감독은 그 한여가 리메이크 되면서 그때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컬트. 의사 출신이세요. 네. 그렇죠. 의사요? 네. 의사 하시다가 이거 할 바엔 영화가 더 좋다.
라고 들어가신 분인데 제가 들은 거에 따르면은 이제 신상훈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밑에 그 도제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 감독을 이제 많이 키워냈었어요. 물론 2인자를 약간 싫어하셨지만 그래서 북한 갔다 오신 다음부터 약간 맥이 끊겼어. 예전에 그 신필름의 그 위상을 못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한테 못 해준 게 기억이 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장호 감독 정도만 찾아가서 인사만 좀 드리고 이런 상태였는데 특히 김기현 감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조 감독을 두들겨 패면서 안 키웠다면서요. 너 임마 나가서 네가 공부해.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감독님은 이렇게 사실 영화계에서 기인이라고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워낙 또 거구 190cm 넘는 그래요? 거구여서 사실 이런저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유명한 소문이 뭐냐면 이분이 워낙 그 덩치가 크고 또 나중에는 네. 그 말씀하신 그 신상욱 감독님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영화사를 차려서 뭔가 좀 독립영화 제작 방식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정말 고집 있게 만드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촬영 현장에서 혼자 밥을 좀 많이 드셨대요. 혼밥을 많이 하시면서 그 이제 자기 숙소에서 자기 방을 걸어 잠그고 보면 이렇게 들으면은 지글지글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지금 쥐 잡아먹는 그러니까 삼겹살. 이런 삼겹살. 두껍삼은 예. 네, 또 두껍삼 여기서. 같은 삼겹살을 연결이 되게. 네, 혼자서 이렇게 드시면서 소주 한 잔. 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제작진이나 배우들이 아니 뭐 감독님 혼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드시냐고 이렇게 따지면은 나는 덩치가 커서 이렇게 먹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워낙 그 정설처럼 알려진 얘기였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어도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 주연 배우는 이화시 배우였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이화시 배우가 김기현 감독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눠 먹고. 네,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러셨던 분이지 혼자서 방에서 막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런 적 없었다. 이렇게 조금 누가 정정도 해주셨죠. 질투하셔가지고 또 소문이 그렇게 됐나? 뭐 그러니까 워낙 그 천재적인 이분만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천재적이고 독보적인 세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연을 들으면은 아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190 덩치에 조 감독을 이걸 때리면 소뚜껑으로 때릴 거예요. 뻥! 왠지 그런 개팍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예술가 하면 좀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 생긴 것도 히치콕 감독이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맞아, 늘 이렇게 약간은 그 이 네. 파이프 담배 네. 피우시고 턱도 이렇게 네네네. 지금 계셨으면 진짜 그야말로 해외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으셨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좀 뒤늦게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김기현 감독님의 좀 이름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 한여라고 하는 작품을 그 세계 영화 재단에 있는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이제 발굴해서 이 복원 비용을 댔어요. 그 복원 비용을 대면서 이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고전 영화들을 상영하는 이제 칸 클래식 부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2008년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이 한여라는 작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윤여정 선생님께서 네. 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맞아.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김지미 씨도 김기현 감독님이 이제 스카우트 발굴하신 거고, 진짜요? 뭐 윤여정 씨도 그렇고 많은 여배우들을 이제 그 캐스팅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는 윤여정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면 못생겨서. 근데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쁘시던데? 그 자기가 추구하는 그 컬트 영화의 방향성과 얼굴이 맞아서 맞는 거야. 흰자가 많이 보이는 눈, 저거 그쵸? 딱이다.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시니까. 근데 뭐 그때도 막 되게 미니스커트 되게 스타일리시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네. 이 한여라는 제목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여라는 주제로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식모보다 낫잖아 그래도. 식모. 공포 스릴러 식모. 어머 근데 그 식모 그 겨울 여장가 뭐 거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 타이틀 자체가 영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지었어 그 장면을요.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화녀, 예, 뭐. 작품에도 식모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그걸 흔하게 부르던 네. 이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여라는 작품 이제 1960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한여 다음에 이제 윤여정 배우의 데뷔작인 화녀가 이제 1971년 그리고 화녀 82라고 하는 작품이 1982년 이렇게 네. 세 번 이렇게 그 변주하듯이 이제 연출하셨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한여 1편 같은 경우에는 윤여정 배우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여라고만 불렸을 뿐이지 자기 이름이 없었는데 그 윤여정 배우의 그 데뷔작인 화녀부터는 명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캐스팅한 배우에게 그냥 한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명자라고 하는 이름을 딱 주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주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 김기현 감독의 작품 가운데서 하나 원탑을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윤여정 배우의 데뷔작인 세 편의 한여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인 환여, 환여. 71년 작품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여정 배우의 느낌은 지금 봐도 너무나 현대적인 느낌이 그쵸. 들어서 그 작품에서 이제 그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됐는데 그때 3일 빌딩이라고 있잖아요. 종로 3가에.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네, 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빌딩을 보면서 이제 막 서울로 온 명자 윤여정 씨가 저게 저 31층 빌딩이네 이러면서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너나 나나 헤어져도 그걸 쳐다보고 살자. 31층?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지금 봐도 굉장히 서늘해요. 이게 높은 빌딩 빌딩을 보면서 뭐 주눅이 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떨어져 죽기 좋겠네 뭐 이런 게 어울린다, 너무 어울려. 이렇게 네. 놀랍죠. 네. 그거 다시 리메이크 됐을 때 임상수 감독이었나? 그죠? 네, 그렇죠. 그분이 하셨을 때 근데 그 윤여정 배우가 뭐 안 하려고도 하셨고 뭐 막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많이 좀 뭐 스토리가 변질돼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신의 지금 현재를 만든 이 한여 시리즈에 다시 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은데요. 환여라는 작품에서는 그 임신을 했는데 결국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그 대사도 너무 인상적인데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나요? 내 애를 죽였으면 이 집 애도 마땅히 죽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 임상수 감독의 그 한여 2010년 작품인데 거기서 윤여정 배우가 출연하셔서 했던 대사가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 한여 시리즈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중산층 가정에 이 한여로 들어간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집에 있는 그 남성 가부장과 네.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되고 버려진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뭔가 좀 중산층 가정의 질서의 어떤 균열을 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전도연 씨가 이제 한여 역할을 맡은 이제 그 임상수 감독의 한여에서는 저 이 애 낳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한여들의 어떤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윤여정 배우가 화이트 와인을 이렇게 딱 마시면서 그래라 저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래라. 딱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 한여 시리즈에 출연해서 정말 애를 낳지 못한 게 정말 천추의 한이었는데 넌 나라. 넌 나. 그래 넌 나와서 한번 복수해. 이런 느낌을 확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애드립이었을까요, 그러면? 애드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라? 이게 너무 윤여정 배우의 어떤 그 어떤 개성이나 스타일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과거 작품과 지금 현재를 잇는 대사 같아서 그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책들이나 이렇게 네. 뭐 김기현 감독을 연구하는 어떤 서적들에서 보면 마성의 표현주의, 정말 마성이 뭐요? 마성의 표현주의, 표현주의. 네, 표현주의 미학을 정말 극단으로 밀어붙였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은 피의 미학. 이게 뭔가 그 김기현 감독의 영화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좀 베거나 하면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왠지 검은 피가 나올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검은 피의 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점들이 정말 정말 그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네. 감독님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막 음험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 한여 환여 시리즈 보면은 네. 오프닝 할 때 자기가 손으로 로고를 하잖아요. 뻥! 뻥! 이런 식으로. 저거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나름대로 MGM 같은 로고를 만드신 거예요. 뻥! 그죠? 근데 진짜 그 당시 감히 천재라고 불러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시대를 참 예견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언제나 이제 한여, 환여 뭐 이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뭐 충녀, 육식동물 이런 작품들을 봐도 언제나 여성 주인공들이 네.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성 본위의 사이가 끝나고 여성 우월주의 시대가 올 것이고 예측을 하셨네. 네. 네. 그때가 되면 뭐 이런 단어는 좀 쓰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그대로 옮기면
그 시대가 되면 이제 남성들은 X신이 될 것이다. 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오. 그런 점들을 보면 와 이분은 정말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뭐 그랬을지 진짜 궁금하긴 하죠. 당시로는 진짜 파격적인 네. 생각이셨다.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그 괴담이 사실인가요? 집을 다 뭔데? 탔는데 네.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만 안 탄 거예요 이게. 아들한테 주는 유서. 그죠, 그죠. 누구나 보아라. 네. 나는 벌써 공중에 붕 뜨면서 불타는 내 집을 바라보고 있다. 그럼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예견한 그 유서다. 진짜? 이거 어떻게 유서만 안 탈 수가 있냐? 도시괴담이죠. 그죠. 그죠. 약간 그것도 약간 괴담의 일부일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 저기 중구 주자동 네. 2층짜리 저택에서 그 사셨는데 화재로 그냥 같이 돌아가셨죠. 원로 영화감독 김기영 씨가 오늘 새벽 서울 명륜동 자택에서 화재로 부인과 함께 숨졌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한옥집을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괴짜 감독으로 불리던 우리 영화사의 독보적인 존재, 김기영 감독 부부를 앗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뭐 2층 집이고 뭐 그런 단독 주택이라고 해도 이렇게 불이 나면 뭔가 뭐 구조신호를 보낸다든가 그렇죠. 뭐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마치 사라지듯이. 근데 약간 그 임상수 감독 한여에서 거기 이제 2층 집에 나중에 이렇게 불 타오르는 네. 장면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약간 그거를 혹시 녹이신 건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그 김경 감독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여 시리즈 중에 하나로 네. 악녀라고 하는 작품을 계속 준비를 하셨거든요. 악녀.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어떤 차기작을 준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고 그냥 사고. 네. 사였을 것 같다. 그럼 그 악녀는 결국은 그래서 그게 또 시나리오는 또 남아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완성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후속작을 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옮겨지지 못했죠. 재밌었겠는데. 하기사 이런 게 다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MBC 서프라이즈에서 나와요. 저도 거기 좀 많이 출연했고 어쩌라고. 맞아. 그럼 어떻게 누가 증명할 거냐고. 네. 아니, 요즘에 그런 마녀, 악녀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약간 그 김경 감독에게 어떤 영감을 받는 건 전혀 아닐까요? 되게 여만 붙였다고 다 비슷해요. 그래요. 아니 갑자기 좀 나오길래. 천녀 유언도 그럼 여기. 그건 아주. 그렇죠. 뭐 감독들이 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는 여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익숙하니까 네, 모든 생각이 연관성을 들어요. 떠올릴 수 있겠죠. 뭐 마녀, 네. 악녀 뭐 이런 식의 여가 붙는 하기는 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미녀는 괴로워. 민현이 개그 하셨어 지금 웃어줘 빨리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것도 오버하고 민현은 있네. 괴로워래. 저 그래갖고 맨날 괴로워요. 이러면서. 네. 약 드실 시간 됐습니다 누나. 오늘 좀 건너뛰었더니 오빠 그 책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래서 그 영화의 뒷모습이 네. 좋다. 보고 싶다. 저 오늘 주셔가지고. 지금 그 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걷는 듯 천천히 원하는 길로. 그다음에 이 정말 책에는 영화인다운데. 썬킴님께 해피투게더. 그러니까. 난닝구만 입고 나 춤춰야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 책 정말 어떻게? 너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제가. 다음 후속작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워낙 제가 좋아하니까. 저 근데 진짜 좋아해요. 그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책을 낸 지가 한 몇 개월이 됐는데 이 책을 내고 거의 한 달에 한 군데씩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식당도요? 그렇죠. 홍콩에. 네, 그 대표적으로 이 표지를 쓴 이 미도 카페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되게 유명한 뭐 영화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에 많은 스타들도 가는 그런 데인데 여기도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최근에.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플러스 지금 이제는 뭐 워낙 그 중국의 어떤 대륙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다 그리고 홍콩 보니까 영화 자체가 조금 침체기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는 뭐 사실은 홍콩 영화가 국내에서 약간 와이드 릴리즈로 개봉하는 경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영화 촬영 로케이션을 다 가보신 거잖아요. 그 네. 웬만한 홍콩 전문 가이드보다 더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홍콩 가고 싶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진짜 홍콩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은어적으로 말하는 거기가 아니죠? 뭐 그거 다 적어놔요.
꼭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새끼. 새끼. 영화 새끼에서 양조위가 있던 집 있잖아요. 네. 흰색의 대저택. 네. 거기 아직까지 있거든요. 어. 거기서 이제 안에서는 마작도 하고. 그렇지, 부인들 마작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의 거대한 이게 녹색 철문을 보면서 네. 사실 그 탕웨이가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저 남자를 어떻게 속여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 집을 바라볼 때 느낌도 잘 살아있고. 그 둘이 뜨겁게 벌였던 그 정사 거긴 어딘가요? 아 거기는 이제 그곳은- 세트겠죠. 안 가셨나요? 네, 거기는 이제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홍콩 얘기를 해주신 게 약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상욱 감독님이 홍콩에서 또 이렇게 어머, 납치가 자연스럽게 되신 넘어가는 거 거예요. 보소. 이게 자연스러운 트랜잭션. 다 계획이 있으신 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이제 북한에 이제 8년 동안 납치가 돼서 이제 김정일, 김일성 부자를 위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그 다음에 또 86년도에 극적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탈출을 한 그런 감독이다라고 이제 알고 네, 계시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알아요.